네, 17쪽의 곱셈 공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서 이제 지금 다항식 연산하고 있는 중이고 덧셈 뺄셈 했고 곱셈에 대해서 구조는 공부했습니다. 전개를 해서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개해서 동량 정리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했고 특정한 개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챕터에서는 곱셈 공식 자체를 이제 왜냐면 곱셈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빨리 할 수 있게끔 공식을 정리해 놨고요. 그 이제 공식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공식의 변형이 있죠. 그 변형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변형까지 연습을 하는 이렇게 해서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 천원 1번부터 4번까지가 우리가 중3 때 이미 공부했던 식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제곱식 옛날 생각나시죠? 여기 완전제곱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합차라고 별명이 있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나오는 이 형태 있었고요. 3번하고 4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막 외울 것까지는 없고 그냥 전개하는 게 더 편하고 빨랐습니다. 특히 4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전개해서 이 정도 하는 건데 진짜 중요했던 건 곱셈 공식은 1번, 2번 정도가 중요했던 거고 3, 4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했는데요. 5번부터가 이제 추가되는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곱셈 공식이 되겠죠. 일단 외우실 게 많은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냥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요. 구조를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몇 차와 몇 차를 곱해서 그 결과가 몇 차가 나왔고 어떻게 곱해지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해서 틀을 머릿속에다가 우선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외우시면 좋겠고 그 외우시는 것도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시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순서가 5, 6, 7, 8, 90인데요. 편의상 제 설명 이제 순서상 저기 A 더하기 B 7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1번씩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완전제곱식을 먼저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란 것은 우리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곱셈 공식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연스럽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이걸 공부했냐면요. 당연히 A 더하기 B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개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구조를 이제 조금 그 나뭇가지 그림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식은 A 더하기 B라는 식을 두 개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요 과정입니다. 요 A하고 A 곱하고 A하고 B 곱하는 요 과정을 여기서 A가 곱해지겠죠. A가 출동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 다음에 B가 출동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A와 B가 출동하고요. 그때 이쪽에서도 지금 누가 출동하는 거죠? A와 A가 이렇게 곱해지고요. A와 B가 또 곱해지는 거죠. 여기 A와 B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 선수가 출동하는 거죠. 자, 여기서 B가 나왔어요. 이쪽에 누가 나올 수 있어요? A 나올 수 있고 이쪽에 B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두 개니까 A 제곱이고요. 이렇게 하면 AB항이 나오겠죠. AB항. 이렇게 하면 BA인데 그것도 그냥 BA라고 쓸까요? 이렇게 하면 B제곱이죠. 이게 마치 뭘 연상하시면 좋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셨던 그 동전 던지기 기억나십니까? 동전은 두 개를 던지면 앞, 뒤가 있어요. 앞, 뒤. 편의상 앞, 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앞, 뒤가 나와서 동전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뒷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앞면만 한 번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죠. 1A 제곱이죠. 한 번. 앞면만 두 번 나오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앞뒤, 뒤앞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죠. 뒷면만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하는 개념인데 그거를 이렇게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를 응용을 해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를 몇 번을 곱하는 거죠? 3번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봤다시피 누가 출동하죠? A하고 B가 나오겠죠. 여기서 A 곱하고 여기서 A 곱하고 A 곱할 수 있고요. A 곱하고 A 곱하고 B 곱할 수 있죠. 그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A가 나왔고 여긴 A 아니면 B겠죠. 여기서 B가 나왔다면 그게 A 아니면 B랑 곱해지겠죠. 여기까지 하면 위에 거랑 똑같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또 A 아니면 B가 곱해지겠죠. 여기서도 A 아니면 B가 곱해지겠죠.
여기서도 A 아니면 B가 곱해지겠죠. 여기서도 A 아니면 B가 곱해지겠죠. 자, 뭘 예상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얘가 몇 차지요? 지금 3번 곱했기 때문에 3차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쪽에 나오는 친구들은 다 모두 몇 차 항이어야 되는 거죠? 3차 항의 구조를 가져야 돼요. 3번을 곱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A. A만 3번 곱했죠. 그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A만 3번 곱할 수 있어요. A. 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B 보이시나요? B만 3번 곱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 던졌을 때 앞면만 3번 넣은 경우 한 가지, 뒷면만 3번 넣은 경우 한 가지 가능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B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B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요. B 있습니다. 자, 요 구조가 뭐냐면 A가 몇 번 곱해져요? B 이런 식으로 A 2번, B 1번이 곱해지는 경우가 3번이 나옵니다. 3A 제곱 B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3차항이에요. 얘도 3차항이에요. A가 2개, B가 1개니까 3차항인데 그런 게 3번 나와요. 이렇게 AAB, ABA, BAA 이렇게 곱해지는 건가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게 이제 나머지 여기가 A, B, B죠. 여기서 A 곱하고 B, B 곱하는 거죠. 왜냐면 3번 곱하기 때문에 문자를 3번씩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B, A, B죠. B, A, B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B, B, A. 요것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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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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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A가 하나. 그러니까 주황색은 A가 2개, B가 하나 꼴인데 그게 3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하늘색은 A가 하나, B가 2개. 그게 또 3가지가 나오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도 A가 하나, B가 2개여서 이것도 3차항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3차항을 전개를 하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번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 모든 항들이 몇 차 항이 돼야 되죠? 3차 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만 3번 할 수 있고요. A가 2번에 B 1번으로 3차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3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AAB, ABA, BAA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가 1번, B가 2번 곱해서 3차항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AABB, BAB, BBA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3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B만 3번 곱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7번의 요 개념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7번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곱셈 공식 나중에 변형하실 때도 그렇고 곱셈 공식 쓰실 때 네모, 세모 저는 많이 쓰는데요. A, B 대신에 네모와 세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모, 세모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은 네모만 3번 할 수 있고요. 네모가 2번에 세모가 1번인데 그런 경우가 3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네모가 1번, 세모가 2번. 이게 왜 그러냐면 3번 했기 때문에 3차 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모가 3번 나옵니다. 자, 여기에 A 더하기 B를 넣는다면 네모에 A, 세모에 B를 넣는다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고요. 만약에 A-B의 세제곱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죠.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인 거잖아요. 지금. 즉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세모 자리에 누가 들어간가요? 세모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모 자리는 A 세제곱이고요. 네모 자리는 A 제곱 들어갔고 세모 자리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부호가 뭘로 바뀔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3A 얘는 2번 얘는 1번이니까 마이너스 1번 살아있죠. 얘 2번 얘 1번입니다. 더하기 얘 3이고요. 얘 1번 얘 2번인데 마이너스 2번 하면 뭐가 되죠? B제곱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3번이니까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한다면 A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이고요. 자꾸 쓰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얘라면 A가 3번인 건 상관이 없고 얘 2번에 얘 1번인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B 얘가 한 번 곱했으니까요. 그리고 얘 1번에 얘 2번인데 얘 2번 하면 마이너스가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3AB 제곱 그리고 얘 마지막으로 3번 곱하면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물론 직접 다 전개하셔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구조를 파악해 주시면 B가 짝수차냐 홀수차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특징은 또 얘네 둘이 무슨 부호죠? 같은 부호입니다. 앞에 플러스 플러스고요. 얘네 둘이
다른 부호죠. 반대 부호인 것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번식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1번, 2번, 3번, 4번은 미리 알고 계시던 거고요. 7번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7번식에서 8번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중요한 거라서요. 자꾸 반복하겠습니다. 세제곱을 하시면 3차 나오고요. 여기 A2, B1, 그리고 A1, B2, 그리고 B3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곱셈공식 변형과 인수분해 이 자체로 또 쓰이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곱셈공식 변형과 인수분해를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식 가지고요. 얘하고 얘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모으시고요. 얘네들을 이제 자리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얘네 둘 모았고 얘네 둘이 또 작게 인수분해 같은 게 돼요. 3AB로 묶어줄 수 있죠. 요 작게 이렇게 묶어주면 A 더하기 B로 보이십니까? 너무 복잡하실까요? 일단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곱셈공식 자체는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변형만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지금 먼저 써놨고요. 얘랑 이렇게 먼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작게 3AB가 공통인수라서 이렇게 묶어줘서 3AB로 묶어주면 A가 남고 B가 남는 이 부분만 작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수분해를 한 게 아니고 이 부분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냐면 얘라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리를 좀 바꿔버릴까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에 A 더하기 B를 왼쪽에 쓰시고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초록색이에요. 이게 노란색이고 이 부분이 초록색인데 그 초록색을 오른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가 되죠.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곱셈 공식이고요. 요거 자체는 곱셈 공식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곱셈 공식 변형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요 팀과 요 팀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또 작게 해볼 건데요. 여기 두 개에 걸치고 있는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A 더하기 B가 공통인수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로 묶어내주시면 자, A 더하기 B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나갔죠? 그럼 2개가 남겠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요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빼시면 마이너스 3AB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남는 게 요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안에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에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3AB입니다. 자, 요걸 정리해서 이렇게 나왔고 얘는 그냥 썼습니다. 한번 예쁘게 쓰겠습니다. A 제곱에 얘랑 하면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입니다. 결론 나왔죠. 요게 이제 인수분해를 한 건데요. 요게 인수분해 한 겁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 인수분해까지 세트로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곱셈 공식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 인수분해죠. 근데 요렇게 가면 곱셈 공식이거든요. 요 문제입니다. 8번 보시면 요거죠. 8번 정리하겠습니다. 얘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A 더하기 B라는 1차식이 있고요. 거기에 2차식, 2차항, 2차항. 자, 얘는 다 1차고요. 얘는 다 2차예요. 그럼 1차하고 2차를 곱하면 몇 차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3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적당히 빼기가 있어서 깔끔하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꾸로 증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곱셈 공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거꾸로 갔고요. 원래는 여기 식이 먼저죠. 이 단원에서 이 추트에서는 곱셈 공식 얘하고 얘 곱하면 얘가 나와 이걸 해봐야 이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또 전개를 해보시면 돼요.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면 A제곱 B 먼저 써주시고 AB제곱 더하기 B세제곱인데 이렇게 중간에 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히 소거가 되고 요거만 남죠. 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곱셈 공식에서 아까 7번의 곱셈 공식에서 시작하여
7번의 곱셈 공식에서 얘를 주인공으로 해서 둘이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얘를 주인공으로 냅두고 얘를 넘겨서 작게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제 일단 변형식 하나 나왔고요. 인수분해 형태를 빌어서 그러니까 중3 때 이 정도 인수분해 하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좀 약간 어렵습니다.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 가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만약에 이 부분 전개가 좀 매끄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고 결과만 요걸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된다라고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8번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8번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번을 써보면요. A 더하기 B의 1차고요. 2차, 2차, 2차. 요걸 기억하세요. 1차, 2차, 2차, 2차. 그러면 여기 몇 차가 나와요? 3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B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B 세제곱 나오는 거고요. A 세제곱 나오는 거죠. 이 빼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적절하게 빼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다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구조를 연습하시면 네모 더하기 세모고요. 둘이 같은 부호입니다. 그리고 네모의 제곱이고요. 이번엔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빼서 소거가 되고 이렇게 심플하게 둘이 남는 거죠. 세모의 제곱이 돼서 결과가 앞에 거 요거의 세제곱 더하기 요거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럼 만약에 A-B에 A 제곱에 둘이 곱하고 부호 반대죠. 지금 둘이 곱하고 부호 반대니까 둘이 곱하고 부호 반대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얘 제곱하면 플러스 B 제곱이 되겠네요. 이 구조는 뭐가 됩니까? 앞에 거 세제곱, 네모 세제곱, 그리고 세모 세제곱하는데 홀수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살아있죠. 그게 바로 8번의 밑에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차고요. 얘가 2차인데요. 1차랑 2차랑 곱했기 때문에 3차가 나와요.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1차고요. 2차인데 둘이 곱하고 부호 반대 둘이 요거 제곱하면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요런 구조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8번의 식인데 1차, 2차니까 이쪽은 3차만 남겠네 생각해 주시고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하고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맞네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하고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맞구나 너구나 라고 바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 정리를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7번하고 8번이 사실 이어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근데 헷갈리신다 그러면 따로 분리하셔서 1차, 2차니까 3차가 나오네. 여기는 세제곱이니까 다 3차항이 나오겠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6번 하겠습니다. 6번을 하시면요, 6번도 깔끔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1차식을 2번 곱하니까 결론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여긴 다 2차항이 나와야 돼요. 그냥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A제곱, AB, AC.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C를 CA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순환인데요. A, B, C가 있을 경우에 AB 했으면 BC 되겠죠. 그 다음에 CA를 하는 게 돌고 로테이션이 돌아서 공평하게 되겠죠. AC 하면은 C는 한 번도 앞에 못 나오니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B 차례죠. BA, BB, BC. 그럼 BA니까 AB라고 쓰시고요. B는 B제곱이고요. BC 쓰겠습니다. 마지막 C 나갑니다. 좀 칸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CA, CB, CC. CA 쓰시고요. CB는 BC라고 쓰겠습니다. C제곱. 그러면 결론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와 1차가 만났어요. 그럼 모든 항들이 다 몇 차 구조해야 됩니까? 2차 구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구조를 파악하라는 이유가 그 틀을 잡으세요. 2차입니다. 그러면 A도 2번, B도 2번, C도 2번이에요. A도 2번, B도 2번, C도 2번. 맞죠? 그 다음에요. A 한 번, B 한 번. 여기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죠.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B 한 번, C 한 번. 그게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또 두 개입니다. C 한 번, A 한 번. 그것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을 하면 1차를 제곱했기 때문에 여기가 2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유추하시면 돼요. A 더하기 B의 제곱했을 때 뭐 나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예전에 많이 실수로 딱 여기까지만 쓰셨죠. 많이 쓰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죠? 그렇죠. 2AB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 했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마일 기억하세요. AB, BC, CA 이렇게 스마일 웃는 얼굴 기억하셔가지고 AB, BC, CA가 중요한 것 두 번씩 나옵니다. AB, BC, CA. 왜냐면 여기서 AB가 나오고요. 여기서 또 나오고요. AC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요. BC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 구조에 꼭 2가 들어가는 구조가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도요,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의 제곱의 구조로 한 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자, 1차를 제곱했기 때문에 다 2차가 되겠죠? 네모만 제곱하겠습니다. 세모만 제곱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제곱하고요. 스마일 갑니다. 이렇게 2 네모 세모 더하기 2 세모 동그라미 더하기 2 동그라미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부호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스마일 2ab 2bc 2ca였는데요. 만약에 a-b-c의 제곱이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얘 제곱하면요, 네모가 a인 거죠. a제곱, 얘 제곱하세요. 플러스 b제곱, 얘 제곱하세요. c제곱. 그 다음에 스마일 갑니다. 곱했어요.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으니까. 스마일 가겠습니다. 둘이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bc가 되고요. 마지막 요 스마일 가겠습니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ca.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도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구조만 알고 계시면, 아,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고 둘이 곱하면 마니까 플러스고 맞불이니까 마이너스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를 2번 곱하면 2차 항이 나오는데 여기가 2개씩 나오기 때문에 2가 붙는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제가 이제 아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중3 때 그냥 저는 전개하는 게 더 편해서 전개가 더 나아요 했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반드시 이 구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5번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라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식을 볼 때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앞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게 있으면 요런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3개를 곱했어요. 그럼 이쪽에 몇 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3차가 돼야 됩니다. 3차요. 3차는 어떤 구조냐면요. 맨 처음에 했을 때 제가 그 나뭇가지 그림 그려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나뭇가지 그림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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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에서 A만 3번, A가 2번, B가 1번, A가 1번, B가 2번, B만 3번, 이런 구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X랑 A랑 나오겠죠. 이쪽 팀에서는 X와 A가 출동합니다. 자, 이쪽 팀에서는 X와 B가 출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팀에서는 X와 C가 출동합니다. 이렇게. 조금 자리가 좁네요. 네,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X만 3번 곱하는 거죠. 마치 아까 A만 3번 곱했듯이 X만 3번 곱하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 2번에 C 1번이죠. CX 제곱입니다. 자, 구성이 C 하나, X 하나, X 하나죠. 얘는요, X만 3번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을 보시면 BX 제곱이죠. B 하나, X가 2이죠. 아, B 하나에 X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조를 보시면 얘는 BCX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B 하나, C 하나, 이번에 X가 1개죠. 자, 그럼 여기도 보시면 AXX겠죠? AX 제곱이네요. 여기는 A 하나, X 하나, X 하나. 자, 여기는요, ACX 쓰겠습니다. ACX요. 그럼 여기는 A 하나, C 하나, X 하나.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ABX네요. ABX 쓰겠습니다. 그러면 A 하나, B 하나, X 하나. 그리고 여기는 A, B, C. 마지막으로 A 하나, B 하나, C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X에 관한 1차를 3번 곱했어요. 그럼 여기 X에 관한 몇 차가 될까요? 그렇죠. 3차가 됩니다. 자, X에 관한 3차 하려면요, X만 3번 곱해야 됩니다. X만 3번 곱하니까 당연히 X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요, X에 관한 2차를 보려면요, X를 2번 곱해야 돼요. X를 2번 곱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그럼 X를 2번 곱했으니까 하나는 C가 나올 거고, 또 2번 곱하면 하나는 B가 나올 거고, 2번 곱하면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차 구조해야 되는데 X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을 채워주는 거죠. A 한 번, B 하나, C 하나. 그러니까 X 둘에 C 하나, X 둘에 B 하나, X 둘에 A 하나. 이런 구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요. 그 다음에는 x에 관한 1차항이 나오겠죠. 1차항 잘 보시면 1차항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러면 x가 혼자 나왔으니까 나머지 문자 둘이서 또 채워줘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시면 AB, CA, BC. AB, BC, CA. 여기도 스마일 구조가 되겠네요. 왜냐면 x 하나니까 문자 두 개가 이제 AB가 필요하고 BC가 필요하고 CA가 필요한 거죠. AB, BC, CA.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x가 없는 것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A, B, C가 있겠죠. 여기는 x가 없습니다. 문자, 숫자들끼리 마지막 이렇게 처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다시 보시면요. x 더하기 a에 x 더하기 b를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하셔야지 익숙해지실 것 같아서요.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겸사겸사 정리하겠습니다. 1차항 3개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몇 차항 구조가 돼야 되죠? 모든 항들이 다 3차항 구조가 돼야 돼요. 그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홈쇼핑에서 무슨 제품 구성하듯이 상품 팔 때 그런 것처럼 X 3개로 구성할 수 있어요. X만 XXX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X 2개 구성을 한다면 나머지 하나, 왜냐면 3차이기 때문에 지금 2개가 X로 찼거든요. 2개가 X로 찼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A 하나, B 하나, C 하나 넣어서 구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X 하나니까 자리가 2개가 비어요. 3차니까 X가 하나니까 2개가 비어요. 그때 스마일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AB 하나, BC 하나, CA 하나. 그래도 AB, X 3개고요. BC, X 3개고요. CA, X 3개죠. 이것도 AXX, BXX, CXX. 이건 XXX 3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 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요.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1 더하기 A, 1 더하기 B, 1 더하기 C의 구조로 많이 바뀝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를 보실 때 중요한 건 앞에가 똑같다는 거. 그걸 인지하시면 돼요. 1 더하기 A, 1 더하기 B, 1 더하기 C가 있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로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어쨌든 3개짜리잖아요. 1만 3번 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을 2번 곱할 수 있죠. 1을 2번인데 그때 그러면 자, 홈쇼핑 상품 구성하는 거예요. 1을 2개 썼어요. 그럼 나머지 한 자리가 B겠죠. 3차니까 A로 하나 채우고 B로 하나 채우고 C로 하나 채우는 겁니다. 자, 1을 하나만 썼어요. 1을 하나만 썼어요. 여기처럼. 그럼 나머지 두 자리를 또 채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A, B, C. 그러면 요거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왜냐면 1은 무력화되니까 없어지니까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곱 하나만 하니까요. 요런 구조가 되는 문제풀이도 가끔 나옵니다. 자, 요거를 연습하셨다면 밑에 있는 이 식은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x에 관한 1차식을 앞에가 다 똑같아요. x, x, x. 그럼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만 3번 넣을 수 있죠. 그리고 x만 2번 넣을 수 있어요. x만 2번 넣으니까 나머지 한 자리가 비겠죠. 3차니까 한 자리가 빌 거예요.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면 되겠죠. 그때 남는 게 누구죠? 그렇죠.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c죠. 그 다음에 구성품이 이번에는 x가 하나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그때 나머지 자리가 2개가 비죠. 3차니까 3개인데 하나 x 하나 넣었으니까 나머지 2개가 비어요. 나머지로 채워주겠습니다. a, b, b, c, c, a 하겠습니다. a, b. 왜 없어졌을까요? 마이너스가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따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부호가 하나 바뀌어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마이너스 A, B, C. 왜냐면 마이너스 3번 곱하니까요. 그러면 좀 예쁘게 써볼까요? 요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를 파악하신다면 부호가 어떻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푸실 수 있어요. 구조만 판단하시면 돼요. 얘가 3차구나. 그럼 똑같은 거 3번 나오고 2번 나오고 1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는 그 나머지 애들로 채워서 문제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밑에 것까지 지금 제가 아까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밑에 거 자연스럽게 외워질 때까지 외워지는데 뭐 억지로 2개가 다른 식이 아니다. 같은 맥락이다. 단지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셔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봤고요. 이제 복잡한 식 9번을 해보겠습니다. 더 곱셈의 엄두가 안 나는 9번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구조를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1차입니다.
그럼 여기가 다 2차인가요? 확인하겠습니다. 2차 맞네요. 다 2차고 적절히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빼주고 1차와 다 모두 낭 2차예요. 곱하면 여긴 다 몇 차밖에 없을까요? 3차밖에 없겠죠. 보시다시피 3차, 3차, 3차 그리고 3차 A, B, C 하나, 둘, 셋 그게 3개 있나 봐요. 자, 정리를 일단 하셔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딱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증명은 이제 직접 해볼 거고 좀 이따 해볼 거고 일단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1차고 2차인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이고 앞에 거 제곱이고 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둘이 스마일 했는데 부호 반대 스마일 했는데 부호 반대 스마일 했는데 부호 반대 이런 구조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이런 구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에 다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 다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구조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구조가 뭐죠?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동그라미 제곱 곱하고 부호 반대 그다음에 곱하고 부호 반대 곱하고 부호 반대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렇게 되면 요거 세제곱 요거 세제곱 요거 세제곱에 3개 다 곱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저도 좀 하려니까 좀 살짝 이제 게으름이 좀 나서 귀찮음이 좀 나는데요. 해보겠습니다. 얘랑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죠. 6, 3, 18, 항이 18개가 나오겠네요.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A 세제곱, AB 제곱, A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ABC, ABC 나왔네요. 요기 나오는 거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A 제곱 쓰겠습니다. 6개 나왔고요. 두 번째 B 출동합니다. B 출동하면 B A 제곱 B A 제곱 여기다 쓸까요?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A 제곱 B 쓰고요. B 세제곱 쓰시고요. B C 제곱 쓰시고요. 마이너스 A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마이너스 A B C 또 나왔네요.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C 출동하겠습니다. C A 제곱 나오고요. B 제곱 C 나오고요. C 세제곱 나왔고요. 마이너스 A B C 여기서 나왔네요. 마이너스 B C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가 됐죠. 자, 열심히 지워보겠습니다. 뭐가 막 사라지겠죠? 왜냐면 얘밖에 안 남으니까요. 사라지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AB 제곱 찾으세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제곱 B 찾으시면 여기랑 A 제곱 B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없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BC제곱은 여기서 BC제곱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CA제곱은 마이너스 CA제곱 플러스 CA제곱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AC제곱은 AC제곱이 여기 있네요. 제가 잘못 썼네요. AC제곱 맞죠? 얘하고 이렇게 사라질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제곱 C가 마이너스 이렇게 사라질 거고 그러면은 살아남은 친구들 확인하겠습니다. 와, 다 이렇게 막 사라졌는데 얘 살아남았고요. 얘 살아남았고요. 얘 살아남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3개 살아남았네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그냥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구조 파악을 하는데 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9번까지 정리했고요. 10번도 나중에 이제 보기차식 인수분해할 때 많이 보이는 식이긴 한데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이제 구조를 파악하신다면 다 2차네 라고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2차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항은 다 몇 차가 돼야 될까요? 4차가 돼야 됩니다. A 4제곱이고요. 자, 구조 자체가요. 요거 제곱하시면 돼요. 앞에 거 제곱하시고 요거 제곱하시면 돼요. 얘나 얘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요런 구조가 되겠고 여기도 B 4제곱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실 때 2차고 그러니까 얘가 A고요. 얘가 B인데요. 둘이 각자 제곱한 거에 둘이 곱한 거 하나 둘이 각자 제곱한 거에 곱한 거에 부호 반대 그러면 앞에 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뭐 요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요것도 전개를 막 일일이 하셔도 괜찮은데 요거 조금 우아하게 해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증명입니다. 더하기 AB로 이렇게 자리를 좀 바꿔주시고요. 얘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빼기 AB로 자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가 보이냐면요.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은데 합차의 구조죠. 이제 그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노랑이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빼기 초록이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노랑이의 전체 제곱 빼기 초록이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러면 전개하면요. A 4제곱 더하기 2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4제곱 빼기 A 제곱 B 제곱을 하시면 A 4제곱에 요거 정리하시면 플러스 A 제곱 B 제곱이고요. 요거 정리하시면 B 4제곱.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되고요. 구조는 2차니까 4차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이 많아졌죠. 많아졌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익숙하게 하시면 되겠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곱셈 공식 변형인데 변형을 하려면 어차피 기본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를 열심히 파악하신 다음에 뒤에 나오는 13번, 14번인가요? 그 개념 익히기 문제에서 이 곱셈 공식을 놓고, 왜냐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그냥 막 전개해서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곱셈 공식을 놓고 얘가 누군지 알아보시면 돼요. 얘 너는 너 5번이구나. 너도 5번이구나. 이렇게. 얘는 똑같은 거 제곱이네. 항 3개짜리인데 제곱이네. 그러면 너는 6번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신 다음에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곱셈 공식 구조 정리가 끝났고요. 구조를 파악하고 이게 몇 차가 나오고 어떻게 사라지고 어떤 꼴이 되는지를 예측을 하시면서 외워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